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Y에서 국내 증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장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먼저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폭락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반등에 실패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연저점을 다시 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4%가 넘게 빠지면서 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주목받았던 섹터와 또 종목들은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에는 휴림로봇 있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으로 인해서 하락세 나타냈고요. 어제장에서는 6%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KH건설 있습니다. 4%대 하락세 나타냈고요. 3위에는 신화인터텍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종목인데요. 7%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그 위에 SDN과 삼부토건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또 어제 같은 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SDN을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N 주가의 반응부터 보시죠. 장중에는 9%가 넘게 오른 종목이지만 어제장에서 13.76% 하락하면서 2,44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어제 미국의 신장산 수입 금지법에 따른 수혜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신장산 수입 금지법은 중국 신장 지역의 상품과 또 신장산의 원자재에 대해서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이라는 걸 따로 증명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이 법안에는 태양광 패널 원료라고 하는 폴리실리콘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산 공급망과는 무관한 한국 태양광 기업의 경우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업계의 관측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DN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많이 언급됐던 종목입니다. SDN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신화인터텍 볼까요? 어제같이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8% 가까이 올랐고요. 3,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단말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필름이 있는데요. 이 필름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함께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연일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 빅테크 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해당 제품은 내년쯤 양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화인터텍 우리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종목들 알아봤고요. 참고하셔서 힘든 장도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함께 동조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정말 시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걱정이 많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어떤 종목들을 가져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펜오션입니다. 조선 관련주. 엄청난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봉쇄가 풀리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네. 어제는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하락해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계속 펜오션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해상 물류 관련 쪽으로 보면 이제 중국 때문에 좀 악화가 됐다가 중국이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다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뭐 좀 불거지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최근 들어 뭐 계속 뭐 물가 상승률 인상 때, 그러니까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뭐 파월 의장도 뭐 기준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경기 자체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말은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연착륙 가능성은 좀 상당 부분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주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될 거고요. 이러다 보면 물류의 운반량도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
좀 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BDI 지수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BDI 지수가 전일 2,34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3,253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한 9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한 8% 정도 지금 운임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펜오션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석탄이나 그다음에 철강석 관련된 물류가 조금 물동량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BDI 지수는 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6월 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데요. 아마 이제 그 여름 하반기 한 중반 정도 그때 아마 아마 그 BDI 지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 단기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다뤄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최근에 시장이 빠졌는데도 조금 견고하게 버텨줘가지고 역시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버텨주는구나 했는데 정말 전일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에코프로비엠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성장성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탄소 배출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뭐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비교적 굳건하게 잘 버텼죠. 하락하는 속에서도 특히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비도 그렇지만 이제 LNF 같은 경우도 같이 그렇죠. 뭐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의 규모를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예상했었던 게 34평방미터 수준이었는데 이걸 44평방미터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고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 그 공장의 생산이 2024년 상반기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그 이제 원재료의 그 가격을 연동해서 이제 완성 업체에 공급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업종하고는 다르게 그 올라간 것만큼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서 지금 완성 배터리 업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신용이나 뭐 주담대와 같은 이제 반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 전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B2 관련돼서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이나 뭐 주담보 대출에 관련된 이런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후 장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스탁론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스탁론 관련된 물량들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제 장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이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경우도 뭐 전일자 큰 폭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조금 가라앉는다라고 해도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은 뭐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조정을 받을 때 아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가 매수에서 분할 매수하는 차원의 접근 방법은 아직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세에 의심을 가진 분들은 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조정이 좀 끝나고 빨리 반등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되겠습니다. 어제 게임주들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이 나온 당일날 좀 많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신규 게임이 뭐 재미가 없었나, 평가가 별로였나 이런 것들인데 주가가 급락한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들이 보통 신규 출시를 하게 되면 보통 첫째 날은 상위권으로 올라가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어떤가 어떤 궁금해서라도 이제 다운들을 많이 받으시니까요. 근데 일단 미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첫째 날 일단 오픈을 했는데 다운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출시된 게임이 이제 미르 M 뭐 뱅가드 앤 베가본드라는 이제 게임입니다. 네. 이걸 뭐 글로벌 출시를 어저께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뭐 기존에 성공한 이제 IP인 미르 전설 2를 이제 온라인 버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출시 첫날 이제 앱스토어에서 순위가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유 중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지나친 과금 구조에 따라서 게임 유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이 많이 지불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 일단 이렇게 이제 첫째 날 부진했기 때문에 과연 계속 부진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런 부진을 떨치고 네. 뭐 다시 늘어날 것이냐는 일단 이번 주 주말을 한번 좀 겪어봐야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주말 동안 이제 각 그 게임 관련된 이제 사이트에서 다운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매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매출 순위가 계속 부진한 상황을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게임 흥행은 일단 실패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자체 코인 이제 위믹스에 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불안감도 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한 주요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달러 베이스의 이제 위믹스 달러라는 그런 이제 가상 화폐를 지금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뭐 테라 이후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당하게 시장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알고리즘은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제 달러 베이스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또 출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은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믹스의 가격도 뭐 전일 종가가 67,000원으로 해서 고점 대비로 보면 한 67% 정도, 72% 정도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메이드 주가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어제 이슈가 컸던 세 종목 다뤄드렸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대응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반등하긴 했는데 네.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나서 우리 증시가 빠진 이력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렇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대응 전략이라고 말하긴 조금 뭐하긴 한데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지금 낙폭이 한 90포인트 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가의 이제 매수세는 이제 분명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반대 매매 관련된 물량들이 쉽게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신용 같은 경우도 지금 19조 5천억으로 뭐 많이 줄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주가 수준으로까지 이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 신용 잔고가 10조 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용 잔고가 최소한 2, 3조 정도는 더 줄어들어야 아마 어느 정도 급한 물량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스탁론 관련된 물량도 계속 지금 출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단 뭐 지금 시장 내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반등이 좀 큰 폭으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